이제부터 프라임에스 때 사업 설명회를 시작할 건데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본방송은 아니지만 유튜브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무슨 자격으로 여기 오셨죠? 자, 오늘 무슨 자격으로 오셨죠? 방청객. 방청객 잘 모르고 오셨나요? 여기 뭐 하는지 모르고 오셨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역할은 방청객이에요. 방청객들. 우리 모르고 오셨나요? 알고 오셨죠? 네, 그럼 방청객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해줘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TV 같은 데 많이 보잖아요. 방청객들은 소리를 지를 때는 가장 크게 질러주시고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은 조금 더 용기를 북돋고자 박수도 쳐주시고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사실은 본방송은 아니지만 뒤에서 유튜버를 찍고 있고 또 여러분들 화면에도 잡혀요. 그래서 예쁜 모습 다만 얼굴은 보이지 않고 뒤통수만 보이니까 뒤통수 다시 한번 잘 다듬어 주시고 이상하게 뒤통수만 보여도 어때요? 본인은 알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아니까 예쁘게 한번 지금 다듬어 주시고 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마련한 시간은 저희도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긴장이 되고 하는데 일단은 프라임 사업 설명회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본격적으로. 자,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단어들을 꽤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꿈, 희망, 부자, 돈, 직업, 은퇴. 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런 단어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게 될 텐데 자,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돈, 부자. 부자. 돈, 부자.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자, 죽을 때 죽더라도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네, 돈으로 내 몸을 감추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저는 사이즈가 작아서 조금만 있어도 되겠죠? 어쩔 수 없어요. 돈이라는 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내가 먹고 마시는 산소와 물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돈 버는 방법 그리고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해요. 제가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팀 중에 제일 핵심 멤버가 있어요. 그래서 채나리 팀장님을 모시고 잠깐의 스토리를 잠깐 들어볼 건데 인생은 여러분 선택들이 모여서 짜깁기가 돼서 하나의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어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채나리 팀장님은 보험이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인생에 어떤 반전이 있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잠깐 우리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제가 우리 채나리 팀장 힘찬 박수로 환영합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채나리 팀장 나와주세요. 뒤통수가 있고. 이런 반응은 우선은 제가 보험근무 입사한지는 5년 됐고요. 제가 전달해 드릴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거. 제가 그냥 여기 와서 돈 벌고 있는 거. 그것만 그냥 좀 전달해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지금 30대 중반이에요. 35인데요. 제가 보험이라는 거를 하게 될 줄 지금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게 된 계기는 이제 물론 있죠. 제가 젊은 나이에 솔직히 시점 좀 일찍 갔어요. 24세 가면서 자녀가 지금 둘이 있거든요. 커요 지금 좀. 근데 시집을 일찍 간 만큼 잘못된 선택도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9이라는 나이에 이혼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다시 그때 한번 맞았던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걸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혼하게 된 계기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제가 두 아이를 제가 혼자 키우게 돼요. 근데 키워야 되는데 막상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삶이 어떻게 키워야 되지? 무슨 일을 하지? 혼자 직업에 대한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랑방 신문이라는 거를 우연치 않게 보게 됐고 거기서 정수기를 이렇게 해주고 설치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보자. 시간이 자유로운 걸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어떻게 급여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아는 언니한테 전화를 한 통화 했어요. 솔직히 그 친구들 중에 정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 일을 하려고 해보다. 이제 그 언니가 시간 대비 내가 지금 자유로운 직업을 원하고 거기에 또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되는 걸 원하면 보험이라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떠겠니? 라고 하더라고요. 그 언니가 하나손해보험에 있었던 언니예요. 그동안 저한테 보험 권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렇게 와서 분모해보라고 말한 적이 없던 언니가 이 상황에 지금 보면 이 일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 너 입사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회사가 아닌 정승회사가 아닌 제가 하나손해보험에 입사를 하게 돼요. 이게 입사를 해서 제가 9시 반에 출근을 하고 애들 유치원 보내고 한 4시 반 정도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시간 안에만큼은 정말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라는 대로 하고 알려준 대로. 그랬더니 처음 소득이 한 200 정도 나왔어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이 나왔고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현실적으로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팠을 때는 또 눈치 보지 않고 쉬고 같이 입원할 수 있으면 또 같이 케어해주고 그게 너무 좋아서 더 열심히 그냥 불무한 시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때 팀장님께서도 지금의 지금 본부장님이신데 저희 그때 팀장님이셨어요. 또 제 이런 상황을 아니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급여는 계속 같은 시간을 근무하지만 급여는 조금씩 계속 올라갔고 제가 솔직히 믿었기 때문에 한번 좀 정착하려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니까 안정기에 접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이제 늘어난 찰나에 어떻게 보면 원수사에서는 원수사라고 해요. 하나손해보험, 삼성화재 이런 회사를 원수사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소득의 일정 부분은 제가 고객분들한테 소장히 선물을 드려야 되고 솔직히 보험도 다 가입하고 계시죠. 보험 가입하면서 꼭 바라기도 해요. 소정의 상품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다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 급여의 일정 부분에서 나가다 보니 어쨌든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고객이 많아질수록 그걸 좀 체험하고 있을 무렵에 저희 그 본부장님, 팀장님 대사부 때 한번 대리점이라는 데를 저를 데리고 갔어요. 한번 따라간 건데 놀랐어요. 저 그때 진짜 많이 놀랐어요. 급여 외에 이렇게 벽보에 딱 붙어 있거든요. 대리점에 가면은 급여 외에 또 선물을 주더라고. 내가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혹시 뭐 이렇게 판매했을 때 따라오는 선물들이 있더라고 저한테. 와 좋다.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솔직히 저 선물을 고객분들한테 선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런 데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생각만 하고 있었지 늘상 또 판매는 하나 손해보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찰나에 또 한 군데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전화가 와요. 나이씨 나 이런 상품 하나 가입하고 싶은데 하나에는 있는가? 라고 물어봐요. 없어 근데. 뭐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 데서 견적을 이미 받으신 거죠. 근데 저한테 가입하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가입을 시켜드릴 수가 없네. 상품이 없어서. 한 게 좀 다달았어요. 좀 고객을 뺏긴다는 느낌도 들었고 이 아니면 내 고객인데 왜 다른 데다 가입을 시켜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같이 왔죠. 그때 한꺼번에. 소득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상품도 있었고 고객분들을 좀 뺏긴다라는 그런 한계도 어느 정도 내가 먼저 체험하고 있었을 때여가지고 그런 걸 느낄 찰나에 저희 이제 팀장님께서 제이종으로 옮기게 됩니다. 프라임 리셋이라는 회사로 옮겼거든요. 저는 이제 전적으로 좀 미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살다가 누군가를 만나냐가 정말 인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퀸이셨기 때문에 분명히 프라임 리셋으로 같이 저는 이제 오게 됐어요. 오게 되면서 판매고는 똑같은데 소득이 100에서 150이 늘어나더라고요. 판매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9시에서 9시 반, 퇴근도 4시 반에서 5시. 내가 일정 부분 썼는 시간은 똑같은데 급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솔직히 여기 프라이빗에서 와서 1년 차에 계속 임대에만 살았거든요.
임대를 살았는데 결혼해서도 집이랑 계속 임대를 살았어요. 결혼해서도 남편하고 사는 계속 임대였거든요. 근데 와서 1년 차에 제가 이 24평 전세로 옮기게 됐어요. 너무 좋았죠. 똑같은 시간을 판매를 하면서도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급여는 계속 올라가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24평이라는 전셋집을 옮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꿈만 같았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었을까가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지. 더 한 1시간 정도 더 근무를 한번 해보자 하니까 소득이 더 배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에 27평짜리 집을 하나 샀습니다. 박수 주세요.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좋아요. 솔직히 조금 아파트가 뭐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방을 하나씩 바꿔주고 애들이 또 어깨가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남편하고 살아도 꿈만 같았던 애들을 내가 혼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고 있구나. 이게 너무나 제가 스스로가 뿌듯했어요. 근데 내가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이 또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회사의 장점이 여기 다른 이제 대리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대리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다른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뭐 급여가 불투명하네, 뭐 어떤 그런 말들이 제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는 전혀 여기서 느껴보지 못한 건데 왜 다른 사람들 저기 가서 저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래요. 다른 대리점에서 또 저희 대리점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경력자분들이 그게 있구나. 근데 저는 급여도 급여고 뭐 프라임에셋에 와서 지금도 계속 급여가 상향하고 있고요. 좀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서 근데 다른 대리점에서 온 이유가 뭐지? 라고 고민을 한번 해본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프라임에셋만의 장점이 하나가 또 있어요. 저는 이제 급여가 올라서 제가 이제 잘 살아오고 뭐 집도 샀으니까 장점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하나손해보험에 있었을 때 트레이너, 신입들을 채용을 하면 신입들을 정착할 수 있게끔 트레이너 활동을 했어요. 신입하고 같이 다니면서 동반을 하면서 근데 채용이라는 거를 늘상 리크루팅을 하는 거 강요를 하거든요.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해라. 리크루팅 청하면 해라. 근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나 판매하기도 힘든데 지금 누군가 또 신입사원들도 같이 동반해주면서 그 시간도 할애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또 채용한다는 게 좀 저한테는 시간적으로 좀 버거웠거든요. 근데 채용을 하면 그 사람이 정착을 하게 되면 원수사에서 하는 시스템이 누군가를 채용하면 그래도 신입사원이 소득의 일정 부분이 채용하신 분한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가요. 그게 조금 싫어져요. 회사가 그래도 머리는 쓰는구나. 이렇게 조금 소득이 발생될 수 있게끔 정착시키려고 하는구나.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정착을 하면 평생 같이 팔아야 돼요. 이렇게 계속 그 사람이 정착하면 팔고인데 언제까지 판매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 제 나이가 어려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고민해 봤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걸 팔 수 있을까? 나이 50, 60에도 판매를 하면 잘 고객들이 들어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하면 이렇게 일정 부분만 공司사에서는 주는데 저희 프라임에셋의 장점은 내가 이 좋은 직업을 추천을 해서 누군가를 데려와서 나의 노하우로 이 사람을 급여를 올려주면 그 사람 그 급여의 일정 부분이 평생 저한테 귀속이 돼요. 평생 와요. 같이 버는 거죠. 내가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버는 거의 일정 부분이 계속 저한테 떨어지니까 좋더라고요. 이거 또 다른 소득이 되네. 솔직히 판매를 하면서 다른 거를 이제 지금 눈이 조금 방향이 달라졌어요. 이 좋은 직업을 내가 집도 사고 솔직히 애엄마들 취직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시간 제약이 많이 따르고 채용 안 해요. 얘가 있다고 하면 몇 살이에요? 물어보고 너무 어리면 근무를 오래 못할 걸 아니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시간 대비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데리고 와서 벌게끔 해주고 그 사람이 벌어서 일정 부분 소득이 나한테 계속 떨어진다고 하니 내가 이 직업을 빨리빨리 남들한테 알려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그걸 실천하고 있거든요. 현재 제가 지금 신입사원들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입사원 아이들이 그냥 내 노하우로 돈을 벌었으면 좋겠고 그 돈을 벌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파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게 다 같이 어느 정도에 보면 이제 그게 전달이 돼서 제가 이렇게 좀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올라가지 않을까. 내 판매고 하는 거 말고도 이 직업을 다 같이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이제 팀장을 달고 있지만 지점장이 목표입니다. 올해 안에 지점장 하고 싶고요. 지점장은 그야말로 뭐 인원수도 같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와야겠죠. 그래서 오는 거는 다 와요. 근데 중요한 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착한다라고 하죠. 그걸 저는 지금 우리 신입사원한테 꼭 해주고 싶고요. 정말 맛을 보게끔 해주고 싶어요. 시간 대비 노동 그 열정하고 꿈을 그냥 그 시간에 쏟았을 때 나에게 주는 그 급여로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로 우리 신입사원들 채용했을 때도 제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저는 제 상황을 다 얘기했거든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 정도까지 근무를 하는데 솔직히 그냥 이 시간을 쪼개서 너희들의 신입사원 너희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제 애가 딸려서 시간 제약이 있는 거고 지금 신입사원들은 솔직히 혼자예요. 솔로가 많아요. 그러면 시간 내적으로 너희들이 더 투자를 하면 나보다 급여가 2배, 3배로 늘어날 거다. 너가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급여는 천차만별 달라지니까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하라고 했어요. 제가 도와줄 테니. 그랬더니 정말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소득이 아직까지는 저희 지점 본부장님도 소득이 어마어마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지금 제가 이번 달에 받은 급여예요. 솔직히 이렇게까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세제 공제하고 690만 원 정도 수령을 했고요. 원래는 이제 세제 전에는 76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들쑥날쑥 해요. 근데 지금은 평균으로 그냥 700만 원대를 수령하고 있고요. 좀 많이 받을 때는 800, 900 좀 못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10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무리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큰다고 하면 시간을 더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벌고 싶어요. 지금의 꿈은 솔직히 27평 집 샀잖아요. 사람이 참 그래요. 사니까 또 더 좋은 집 가고 싶고 이제 또 차도 한번 눈에 들어오고 내가 이런 인생을 꿈꾸고 있구나 정말 믿기지 않아요. 네, 저는 제가 느꼈던 거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느껴보라고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고요. 저 회사 정말 좋은 회사예요. 정말. 하려면 직업을 선택하시려면 보험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보험을 어디서 팔아야 되냐면 프라임 에셋이라는 회사에서 이왕이면 하시면 소득도 2배가 되시는 거고 정말로 무언가를 꿈꾸실 수 있고 그걸 실현시키실 수 있는 데가 정말로 저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라임 에셋이라는 회사. 제가 제 얘기는 이제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인생에 있어서 직업이라는 고민은 나이 불문하고 맨날 되뇌이고 고민하게 돼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이번 설명의 계기로 인생의 무슨 한 번을 선택을 하더라도 그 한 번이 또 다른 기회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아리 팀장님께서 너무나 좋다고 한 우리 프라임 에셋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프라임 에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휴대폰은 잠시 꺼주는 매너 다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대화 대신에 일단은 경청 부탁드리고요. 또 열린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질문 간혹 가다가 있는데 질문은 끝나고 받겠습니다. 자, 머니투데이에서 2019년 당당한 부자 대국민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총 자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 얼마가 있으면 부자라고 하시나요? 크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어요. 10억. 얼마? 100억? 100억, 50억. 네, 한번 답변을 볼까요? 자, 38%가 10억은 있어야지 그래도 부자의 대열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부자 언제쯤 될 수 있을까라는 또 한 번의 질문이에요. 네, 평생 불가능이 몇 프로예요? 64%. 네, 64%나 나왔어요. 네, 뭐 5년 이내에 부자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떤 재산이라든지 상속, 뭐 이렇게 투자의 개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전혀 불가능하대요. 우리나라. 네, 이미 다 가야 되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왜 우리나라에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모른다는 응답도 지금 10%나 나왔고요. 뭐 저금리 기조, 그 다음에 과도한 빚과 이자, 그리고 교육비, 그리고 본인의 투자 능력, 그리고 물가 상승, 적은 급여, 높은 집값의 순위로 응답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러분 10년 전에 짜장면값 혹시 기억나시나요? 얼마? 500원. 500원? 어디서 살다 오셨대? 얼마? 2,000원. 3,500원 정도. 3,500원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5,000원, 6,000원 하죠. 그러면은 10년 전에 물가가 얼마 정도 뛰었어요? 거의 200% 정도 뛰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급여는요? 그렇게 많이 뛰었나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금 취중생도 있으시고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시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제일 안정된 직장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공무원. 공무원. 여기서 또 공무원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있나요? 없으신가요? 잘 선택하셨어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 부급 기준으로 초입이 159만 원이래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호봉수로 올라가잖아요. 10년 후에가 216만 원이에요. 몇 프로 뛰었어요? 35% 정도 뛰었어요. 물가는 이렇게 200% 정도가 넘는데 나의 현실은 내 주머니 속은 35% 정도밖에 뛰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랍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도 그나마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질문에서 일단 부동산 투자가 가장 많아요. 29.4% 정도. 그리고 어떠한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복권도 있어요, 여러분. 복권 많이 사시나요? 자, 혹시 부동산 투자를 나는 지금 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와, 제가 그거 다 예상하고 뽑은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여기서 하시면은 절대 이거 귀에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예상하고 여러분들 어떤 의견을 하고 제가 뽑은 거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 직장인의 위험성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근로소득자라면 우리는 세금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죠? 우리 각종 세금 내고 있죠? 네. 근로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종합소득세라든지 많이 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우리가 모르는 세금이 하나 더 있어요.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걷어낸 세금.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제가 크게 2만 원 더 지급할게요. 없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각자 10,000원씩 걷어서 저한테 돈을 주세요. 아셨죠?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 보이지 않는 세금이 있어요. 네. 일단은 직장인들은 세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피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연봉 1억, 사실 연봉 1억이면 요즘에는 맞벌이 많이 하잖아요. 엄청난 거죠, 연봉 1억. 그런데 세금이 38.5% 뛰어간다고 해요, 나라에서. 그래서 실수령액은 6,150만 원. 이거를 올로 따지면은 내가 한 달에 512만 원 정도 수령을 한다고 해요, 실수령액이.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좀 생소하죠? 아, 네. 만약에 30대가 결혼 후에서 아이를 낳고 3인 가족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생활비, 경조비, 양육비, 교육비 등등 총 비용이 그래도 한 달 최저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 강주 30평대 3억 정도로 기준을 잡았어요. 더 좋은 데는 뭐 5억, 7억, 12억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만은 아파트 평균 3억을 잡았을 때 대부분 대출 끼고 사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60% 끼고 샀을 때는 1억 8천만 원. 몇 년 정도 상환하나요? 거의 장기간으로 20년 정도 상환을 해요. 그러면 원금만 연 900만 원 정도이고요. 이자 포함해서 내가 내야 될 금액은 85만 원 정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저축 많이 하시나요? 저축. 네, 니요. 아, 대답이 오늘 자꾸 어떻게 하지? 자, 저축 많이 하시나요? 아, 네. 자,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한다는 거 사실 어때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직장인한테는 100만 원씩 월, 그것도 10년. 자, 100만 원씩 10년을 저축하면 얼마인가요? 1200. 와, 이거 계산도 안 돼요? 1억 2천. 1억 2천. 1억 2천. 10년이면 얼마예요? 10년. 12억! 12억. 12억이죠? 그렇다면 30년이면 얼마예요? 네? 아까 연이 잘못했어. 연이 어? 1200. 10년에 1억 2천이에요. 10년에 1억 2천. 10년에 1억 2천. 네네. 그러니까 30년이면 얼마냐고. 3억 3억 6천 여기 나와 있잖아요. 3억 6천. 지금 사실 3억 6천이랑 그건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데 내가 그거를 돈 모아서 살려면 몇 년이 있어야 된다고요? 30년. 그런데 현실적으로 100만 원씩 모으기는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 한 채 있는 노예, 하우스푸어, 평생 빚에 시달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자가 불가능하다는 거 어느 정도 답변이 되죠? 네. 자, 자영업의 위험이에요. 자, 직장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뭐죠? 장사. 내사업, 자영업. 네. 자영업의 창업 동기는요, 대부분이, 물론 다들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꿈을 가지고 직장을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영업의 창업 동기, 자, 일단 생계 유지를 위해서 82.6%예요. 그리고 창업의 준비 기간은 거의 6개월 미만이라고 합니다. 창업의 정보 습득은요, 아예 없이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온라인 정보라든지 친인척 친구, 그리고 창업에 대한 애로사항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자금 조달이에요. 내 돈 주고 다 하시는 분들도 없죠, 이것 또한. 빚을 어느 정도 내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입지 선정입니다. 네. 창업의 평균 비용. 자, 여러분들 혹시 내가 통닭집을 운영을 하고자 할 때 대부분 창업 비용이 얼마 정도 든지 아세요? 1억 5천. 거의 그래도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들어요. 그 조그마한 통닭집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그래서 평균 비용이 7,257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부채 비율이 24%, 1,756만 원이고요. 또 여기에 이것만 들어가나요? 보증금도 들어가야 되고요. 월세도 들어가고, 만약에 또 프랜차이저를 선택을 했다면 거기에 맞는 창업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가 경과성과를 보면은 올 평균 매출액이 887만 원 정도 해요. 그치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하면은 올 평균 순이익이 187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자, 경영에 대한 애로사항입니다. 일단 판로가 부족하고요. 자금도 부족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거의 다 그만두거나 내가 거의 그만두거나 업종을 전환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영업자 보면은 평균적으로 3년 이상을 거의 못 간다고 해요. 또 3년 이상 가더라도 내가 얼른 이거 팔고 권리금 더 받고 빨리 빼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거의 평균 자영업자들은 3년 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험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금도 필요 없고요. 사무실 임대도 필요 없고요. 내가 물건을 진열해야 될 그런 물건도 살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요, 일단은 학력이라든지 나이, 인맥, 재산의 지위도 전혀 없어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자, 사실은 세일즈예요, 저희는. 그죠? 영업 판매, 저희는 보험 판매는 세일즈랍니다. 세일즈는요, 사실 새치 혀 끝에 뭐죠? 예술. 새치 혀 끝에 예술이래요. 네, 말할 수 있는 이 주둥이만 있으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다 또 하나, 열정과 노력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보험으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살아가면서 제 나이 혹시 몇 살 같아요? 40살. 하세요. 저 우리 기분타거든요. 뭐가 나갈지 몰라요. 40대 중반, 30. 40대 중반 제대로 오셨네. 47이에요.
네, 47년을 살면서 제가 이 상황을 알았던 게 사실 3년 전의 일이거든요. 살아가면서 4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누구도 나한테 가르쳐 준 적 없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혹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기요사키 거, 로버트 기요사키 거 읽어보신 분이 계세요? 네. 한 분 계셔. 10,000원 더 드릴게요. 오. 이렇게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경제인구를 보면요. 경제인구는 뭔가요? 돈 벌 수 있는 사람. 네,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을 경제인구라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인구를 일단 100명으로 따지고 봅시다. 100명으로 따지고 봤을 때 직장인이 80%래요. 그죠? 여러분들 주위에도 다 직장이죠? 네. 그리고 자영업자 프리랜서가 15%에 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가가 4%예요. 투자가가 단 1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거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죠?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요. 돈의 분포예요. 이 100명이 일을 하면서 돈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몇 프로나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돈을 누가 가장 많은 어떤 직종에 있는 분들이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투자. 어떻게 하세요, 그거는? 와, 80%가 있는데 직장인이? 자, 돈의 분포를 100으로 봤다고 생각을 하면요. 직장인은 5%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100만 원으로 볼게요, 쉽게. 5만 원을 80명이 나눠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자영업자 프리랜서 사업가가 또 5만 원으로 나눠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90%가 투자가의 한 명한테 몰빵이 되어 있대요. 이거 제가 한 이야기 아니고요. 그 책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네, 놀라지 않으세요? 놀랍죠? 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자, 직장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영역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소득이 나죠? 네, 뭔가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소득이 발생을 해요. 맞죠, 여러분? 그죠? 내가 공무원을 동사무소 다니고 있는데 그 시간에, 제 시간에 그 자리에 그곳에 앉아 있어야지만 소득이 되는 거죠? 네. 자, 이쪽 라인입니다. 사업가, 투자가는 일단 시스템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내 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일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돈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자, 보험시장 영향력 거진 대형 지혜입니다. 혹시 지혜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네, 이거는 이제 지혜에 있는 저희가 흔히 그냥 법인 대리점이래요. 법인 대리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아까 우리 친아리 팀장님께서 제일 처음에 온수사인 하나손해보험에 입사를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그곳이 전속 설계사예요. 그리고 여러 곳을 다 같이 합병하고 있는 지혜의 설계사입니다. 해년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전속 설계사가 5% 감소하고 있고요. 설계사는 3%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초대형 지혜이란 무엇인가? 일단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우리 설계사의 기준,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법인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500명 이상 설계사가 위촉을 하고 있으면 대형 법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54개가 보유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3,000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대리점을 초대형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프라이빗은 뭐다? 소대형 지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중에서도요, 단일 지혜와 연합 지혜라고 나눠져 있어요. 연합 지혜는요, 우리 말 그대로 소형, 중형 대리점들이 여러 법인 대리점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이름만 하나로 같이 쓰고 있는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사들마다 대표가 수명에서 수십 명까지 있어요. 그리고 운영 방식도 각 지사의 대표들마다 다 달라요. 수수료 체계도 다릅니다. 시책에 대한 부분도 달라요. 그렇지만 단일법인은 대표가 딱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운영체계 방법이 다 동일합니다. 수수료 체계, 시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가진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단일. 프라임에스. 좋아요. 프라임에스. 네, 단일 법인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했고요. 자, 타 대형 GA와 저희 당사 프라임에셋과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 부분에서도 대부분 수수료가 모두 비공개가 되어 있어요. 왜 지사마다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프라임에셋은요. 인터넷에 오늘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프라임에셋은요. 네이버라는 이런 부분에 검색을 하시면은 수수료가 전부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한 번도 내가 보험을 살아가면서 다 가입하고 계시죠? 대부분 10만 원 이상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냈든지 부모님이 내주시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보험을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나한테 권유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거기 권유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약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로 인해서 그 설계사가 얼마를 받아갔는지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있어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런 수수료 자체가 인터넷에 모두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책 같은 경우도요. 타 대형 연합지에는 일부만 공개를 하고요. 관리자 이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라임에셋은 100% 공개가 다 되어 있고요. 본사 책임 하에 지급되고 있어요. 승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연, 지연 등 기존 연고주의에 팽팽하게 되고 있고 프라임에셋은 영업 규정집이라는 거에 의해서 공정한 기회를 누구에게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하게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온수사의 분급령 지급률과 대부분 연동해서 타 대형 지위는 이루어져 있는데 프라임에셋은 자체로 선지급에 운영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프라임에셋이 2009년 5월에 설립이 됐어요. 지금 10년 전이거든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자본력 역시 탄탄하기 때문에 먼저 프라임에셋에서 우리들에게 자체적으로 선지급을 먼저 해주고 있어요. 이게 자본력이 없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네, 절대적인 거죠. 저희 프라임에셋은요, 생명보험회사 18개사와 손해보험회사 11개사를 취급하고 있는 그냥 보험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홈플러스 롯데마트 가면은 여러 물건 다 있죠. 그런 것처럼 저희 프라임에셋은 이렇게 모든 보험회사를 다 취급하고 있는 마트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수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보험료 잠깐 얼른 생각해 보세요. 나로 인해 누군가는 이 정도의 돈을 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 손해보험 기준이에요. 1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본사에서 온수사에서 10만 원을 체결하면 프라임에셋으로 1000%의 수수료가 지급이 돼요. 그래서 100만 원이고요. 그 중에서 1000% 중에서 700%가 FC 몫이에요. 700%가. 그리고 200%가 직급별 수수료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 100%가 본사 30%, 본부 70%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인터넷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느 회사에 판매를 했을 때, 어느 회사에 상품을 판매했을 때 본부장은 이렇게 해서 얼마를 받고 지사장, 팀장, 이쪽 FC까지 이렇게 돈이 나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밸류체인 공정성을 위해서 우리는 사업 방법을 이뤄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프라임에셋에서 사업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은 보험회사, 판매회사이기 때문에 판매를 해야지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증원입니다. 근데 그 증원 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은 다른 곳에서는 나랑 누군가가 같이 함께하고자 할 때 내 옆에 사무실에 같이 합류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적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강주에 있다 하더라도 서울에 계시는 분, 부산에 계시는 분 거기서 각자 내 코드 밑으로만 심어 넣으시면 언제든지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꼬리 주머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채나리 팀장님을 했어요, 리크루팅을. 채나리 팀장님이 또 다른 누군가를 리크루팅했다면 이게 전부 다 내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기속이 없다고 하는 거는 온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만약에 채널의 팀장님이 내가 채널의 팀장님을 심었잖아요. 그러면 채널의 팀장님이 그만둬버렸어요. 자기 새끼를 놔두고. 그럼 이 새끼는 본사로 다 그냥 그대로 기속이 돼버리는데 저희 프라임에셋은 바로 그냥 저한테 바로 올라오거든요. 일단은 기회평등입니다. 제일 처음에 FC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팀장, 지사장, 본부장의 직급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채널의 팀장님이 목표가 뭐라고 했죠? 지사장. 네. 자, FC는요, 수수료 지급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의 700%가 되고요. 자격은 생소홍보 자격증만 있으시면 누구나 위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팀장은요, 수수료가 780%예요. 그리고 자격은요, 내 밑으로 나 포함해서 3명이 있으면 팀장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지사장입니다. 수수료가 똑같은 10만 원을 판매했을 때 지사장은 870%를 받게 돼요. 그리고 자격은 내 팀이 7명이 있으면 지사장이 승격이 됩니다. 본부장이에요. 우리 프라임은 그래도 어찌 됐던 간에 프라임의 꽃은 본부장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본부장은 스스로 지급률이 970%이고 자기 밑으로 2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수료도 970%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누구나 검색에도 확인 가능한 만큼 투명한 프라임 에셋입니다. 자, 이해 좀 안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을 때 간단하게 수수료 체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쪽 FC가 700% 받는다고 했죠? 네. 그랬죠? 네. 자, 판매를 50만 원 했어요. 50만 원 했을 때 수수료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700%니까 700% 했고요. 그리고 50만 원 판매했으니까 350만 원입니다. 그리고 프라임 에셋은요, 다른 지위와 다르게 1일부터 말일까지 본사 시책이 있어요. 120%. 그래서 50만 원 판매를 했기 때문에 120% 곱해서 60만 원. 합계 410만 원이에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시책이 있습니다. 온수사마다 주간별로, 이거는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 주간별로 1주차 때 250%, 2주차 때 뭐 200%, 3주차 때 150%, 4주차 때 100% 이렇게 해서 온수사마다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은 이거는 따로 별개의 시책입니다. 이거는 AIG 선보인데요. 거의 AIG는 최대 500%까지 시책을 뿌리고 있어요. 자, 어떤 회사는요, 웨트라이프라 생명보험회사는 거의 해외여행으로 시책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많이 나가시나요? 저도 사실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프라임에셋에서 3년 정도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1년에 2번씩 나가요. 그것도 공짜로. 엄청 좋아요. 근데서 공짜 여행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최고의 대접을 받고 옵니다. 자, 본사 시책이에요. 본사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으로 우리 1년에 한 번씩 연도 대상이 있어요. 이거를 어디에서 하냐? 해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2017년도에는 세부에서 가서 진행을 됐고요. 네.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예요. FC부터 팀장, 지사장, 본부장까지 내가 노력만 하고 내가 어떤 열정을 갖고 꿈만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설계사이지만 관리자로 승격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자, 잠깐 또 볼게요. 팀장 수수료예요. 아까 팀장은 780%예요. 그리고 똑같이 50만 원 판매했고 내 밑에 조직이 몇 명 있어야 된다고 했죠? 3명. 나 포함해서 3명.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팀장의 입장에 있고 FC가 50만 원 판매하고 이분도 50만 원 판매를 했어요. 그렇다면 잠깐의 수수료 보겠습니다. FC형은 달력 780%로 시작을 하고요. 판매 50만 원에서 390만 원. 그리고 본사 시책 똑같습니다. 이거는 50만 원에서 60만 원.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이제 팀장부터는 또 하나의 수수료가 발생이 하는데, 자, 팀장과 FC의 갭은 몇 프로 차이 나가요? 80%. 80%. 그래서 FC와 팀장의 사이에 80%의 갭이 있는데 이 갭을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OR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갭을 팀장이 다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판매했기 때문에 80%에서 40만 원. 또 똑같이 두 분이 똑같이 했기 때문에
자, 5월은 80만 원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합계가 53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거는 저희 팀의 팀장님의 급여 매체서입니다. 실질적인. 자, 팀장으로 적어졌고요. 이분은 본인도 한 달이면 12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이 5월 부분이에요. 460만 원 정도. 이 팀은 조금 일을 잘 하시는 팀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팀장 입장이긴 하지만은 올 실지급액이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지사장이에요. 지사장은 조금 더 복잡하기도 하고요. 인원수가 일단은 7명으로 이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팀이 FC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FC도 있을 수 있고 그 팀에 또 팀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똑같이 50만 원 판매했지만 지사장은 870%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435만 원. 본사 시장 똑같으니까 이것도 역시 60만 원. 근데 또 이제 아까 OR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OR 부분도 지사장과 FC 사이에서는 지사장과 FC 사이는 170%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이 이 FC가 판매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85만 원의 OR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이 FC는 굉장히 이쁜 FC예요. 200만 원 판매를 했어요. 그랬더니 170% 해서 340만 원의 OR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팀장은 780%고 지사장은 870%이기 때문에 90%의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팀에서 150만 원 판매를 했을 때 135만 원의 OR이 발생하는 거고요. 팀장 이 팀 역시 200만 원 판매를 해서 180만 원 정도의 OR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OR이 74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라임에셋은 지사장부터 또 다른 성과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일단은 성과 수수료가 이 팀 전체 이 지사 매출에 대해서 거의 성과 수수료라는 부분이 500만 원당 5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매출에서 80%